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 강우량 총량의 법칙이 있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요, 저희들이 2차 앵그리블루 집회하던 6월 22일 날 장마 올까 걱정했는데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록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3차 앵그리블루 집회를 할 때도 비가 올 듯 하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밤새도록 퍼부었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강우량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1년에 와야 될 어느 정도의 비는 시간이 맞지 않을 뿐이지 오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8월 초까지 한참 비스철에 비가 대개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울 때인데 오늘 내일 또 다음 주 날씨들을 보면 비가 올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한여름인데도 28, 9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권력도 오만함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설치면 설치수록 그것도 총량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이 설치면 나중에는 거의 권력 행사할 일이 없이 맛이 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이너스 권력, 즉 권력을 가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제가 문재인과 조국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지요? 세월 1, 2년 지나가 보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필요 없고 보수 야당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결국은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망가질 때 그때 한나라당의 지도자가 대단했습니까? 이명박은 서울시장 한다면서 정치 일선에서 일부러 발 빼고 노무현이 칼 안 맞으려고 하고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싸웠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투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이 아마 황교안은 그걸 믿고 있을 건데요. 근데 이번에 아마 문재인 정권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면 그게 한국당 황교안에게 가는 게 아니라 기성 정치권의 총체적 몰락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국민들의 지금 수준에 대해서 또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74년을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가 우리가 1945년이니까 해방된 지 우리 74년째입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가 48년이니까 그 뒤로는 71년째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던 해에 태어나신 분이 해방둥이라고 그랬죠. 그 해방둥이가 지금 71살이라는 겁니다. 자, 71년을 민주주의를 하고도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54%다. 저는 물론 거기에 상당한 조작은 있다고 보지만은 지지율 오르고 내리는 추이는 조작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흔히 그냥 앞뒤 꽉꽉 막힌 보수들이 문재인 지지율 5%다 10%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자빨들만큼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요, 조용히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만만한데 5%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조작을 했다고 지지율을, 그걸 못 무너뜨려요? 그럼 매일 주말에 나가서 집회하는 분들이 헛수고 하는 거고, 예? 그 집회하면 뭐합니까? 5% 10%도 못 무너뜨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독재를 하고 있어요. 독재자는 항상 자기 지지율보다 붕 떠 있는 그 독재에 끌려가는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지지율을 얹어서 가기 때문에 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행태로는 지지율로 잡히기도 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매우 심한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재는 뭐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불편과 공포감으로 인식된다고 봅니다. 고작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좌파들이 하는 소리는 유신 시대나 군사 독재 시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나올 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불편함이 버스를 타나 학교를 가나 사람을 만나나 다 뒤를 살피고 불편했다. 저는 지금 제 20살 청춘 이래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라는 것은 저의 말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창구고 또 저를 지지하는 앵그리블루 회원들과 만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장입니다. 자, 제가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수익을 위해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알 겁니다. 수익을 위해서 소통한다면 수익에 지장이 오는 행위들을 안 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만 하면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검증했어요. 한때 제일 많이 봤으니까요. 그럼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 제 걸 제일 많이 봤죠. 자, 그런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지금 망가져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망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작으로 망가져가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면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봤다라는 사람들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 2, 3차 앵그리 블루 집회에서 오는 청중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됩니다. 누가 요즘 같은 시절에 유튜브로 이야기해서 수천 명을 모읍니까? 월요일 밤에 저녁 7시에 이 한여름 휴가철에 누가 조직원 하나 없이 사람을 수천 명 모아서 4시간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 돌아가는 길이 불편한 그걸 감수하고 경기도에서 지방에서 누가 옵니까?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결국 기존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서민들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요.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정말 출구가 막힌 서민들의 열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이것이 겁이 납니다. 이 정권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한국당이나 그와 유사한 수구 보수 세력들도 제가 겁이 납니다. 왜? 그들은 기득권 상류 수구 보수들의 기생에서 살아가는데 황장수가 새로운 보수를 말하면서 기존의 수구 보수 커넥션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매우 불만스럽겠죠. 오히려 아마 좌파들보다 더 불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요. 저하고 신자유주의가 망했다. 세계화가 망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득권의 그런 경제 이론이 다 무너졌고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보수 대중들을 현혹시키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벨이 있는 사람 중에 저하고 토론하겠다면 내가 언제든지 응해주겠어요. 자, 어제 누가 그랬답니다.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로 왜 황장수 집회를 중계하지 않나. 그런지 앞으로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다고 중계할 사람들입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더
종북들보다도 더 벌레같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황장수는 좌파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물어봅시다. 그래, 좌파를 불러다가 당신들 행사에 축사해달라고 여러 번 전화 왔어요. 내가 좌파인데 좌파를 불러다가 그 채널에서 하는 개국 무슨 행사나 이럴 때 축사해달라고 그러면 연락이 옵니까? 뭐 하려고 좌파를 불러야 했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지금 무슨 극우 보수라고 자처하는 단체들 중에 저한테 연락 안 온 사람들 별로 있습니까? 그래, 제가 좌파인데 좌파를 불러다가 자기 행사 빚값 내려 했습니까? 청중들 앞에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코너에 몰리고 할 말이 없으면 황장수는 좌파입니까? 자, 문재인이 히틀러식의 프로파간다로 사회 전체에 회기라와 그리고 공포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의 반일 소동이 이런 거고요. 자, 석궁열차라고 불리우는 윤석열과 그리고 조국이 끌고 가고 있는 이 공안 통치가 그 모양입니다. 자, 이들은 권력 교체기에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면서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조국, 윤석열 등이 그냥 조용히 교체되어서 앞으로 법무장관과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세팅되고 또 말 잘 듣는 부산파의 고만고만한 사람 김조원을 민정수석으로 갖다 놓습니다. 카이 말아먹은 사람이 김조원 아닙니까? 김조원이 와서 카이의 주가가 100이었다면 오기 전에 한 40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카이를 완전히 말아먹고 오기 전에 자기 올라 그랬는지 그 뭐 내용도 없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을 갖다가 치면서 온갖 적폐청산을 소동을 카이에다 벌였죠. 그래, 회사 다 말아먹고 이제 또 민정수석 갑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까불면 죽인다 해볼 겁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을 보고 겁을 짠뜩 줘서 방송통신위원장 당신 한 자리 주었으니까 가짜뉴스 다 죽이랬는데 그 사람이 가짜뉴스라는 말도 쓰기 싫어하고 뭐 조작 정보요? 조작 정보 무슨 회비체를 만드니까 그 정도로 불만이다 해서 쫓아내버립니까? 자, 이제 세팅 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 방통위원장 칼잡이 하나 안 치고 고소고발해서 전부 유튜버 등을 가짜뉴스로 다 죽이고 싶습니까? 자, 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에요. 어제 9시 한 반쯤에 모니터링한 숫자나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10시 10분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평소 같으면 두 배 반, 3배는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젯밤에도 숱한 제보가 왔습니다. 새벽에 빼요, 이제. 황장수가 한 12시 반, 1시까지는 모니터링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빼라. 아예 밤에는 세워놓고 새벽에 뺍니다. 어제 사부 날아가는 거 봤죠? 내가 어제 다 때려치워버리고 저 구글 코리아에 한번 갈라 했습니다. 정말 그 플랫폼을 내가 이용하지만 저들도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세던 사람이라서 아무데나 제 세간을 길거리로 던져버리고 방패하면 쫓겨나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미국의 회사 유튜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거 아니죠. 자, 그래서 유튜브라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저항하면 채널 날라가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말을 못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 형성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대중들을 모아서 성역 없이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그 대중들에게 최소한의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과정들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가 지금 묻는데 답을 안 하고 있는 것도요, 제가 볼 때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사이트 날렸냐니까 중복
업로드를 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내가 어제 동영상을 한 개를 올릴 걸 2개, 3개를 올렸다고 전체를 날려버렸다? 그럼 처음에 올린 걸 놔둬야지. 그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설거머니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그따위 제보 좀 하지 마세요. 황장수는 어뷰징, 즉 좌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랬다고 하다가 요즘은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본 것처럼 짧게 몇 초 본 것처럼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다가 빠져서 가짜 숫자가 3, 4천 개, 4, 5천 개, 10,000개 늘어났기 때문에 유튜브가 뺐다. 그러면 가짜로 올라간 걸 좌파들이 조작해서 그렇다. 그것만 뺐다면 원래 숫자는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원래 숫자가 유지된다 보십니까? 그것도 교란시키려고 하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제보고 믿으라고 그냥 연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거요. 기술적으로 증거 입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기는 하지만은 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100% 제2의 드루킹 같은 조직이 지금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코드 등을 다 파악을 하고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과거에 국정원의 장난 같은, 자, 그때 뭐 댓글 조작 같은 거 했잖아요. 자, 그런 게 지난번에 이 정권에 와서는 뭐였습니까? 이 정권에 와서는 드루킹 같은 조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제2, 제3, 제4의 드루킹 조직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유튜브나 구글 코리아는 과연 황장수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을 모를까요? 알지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자, 모르고 아는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차분히 따져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은 황장수를 이제 대중들에게는 가짜뉴스 전파의 주범인 양 MBC 스트레이트를 동원했다가 지금 걸렸습니다. 조작을 하려면 성의있게 조작해야죠. 그렇게 어설프게 조작을 합니까? 그건 저한테 대한 모욕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주에 아마 화요일 전후로 해서 고소가 접수될 겁니다. 그래서 고소되는 과정을 제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가 끝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MBC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10일이 훨씬 넘도록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거 회사 앞에 가서 저렇게 떠들었으면 MBC라는 조직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자, 전용 변호사도 많을 겁니다. 대변인격인 인물도 있을 겁니다. 말을 해야죠. 황장수가 우리 회사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으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방구의 말이 없습니다. 그래, 시침이 떼고 권력 동원해서 검찰, 경찰이 너그 편이니까 어쨌든 수습될 거라 생각하는가?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정말로 웃기는 거는 제가 MBC 앞에 수천 명을 몰고 가서 MBC를 규탄했는데 이 일이 적은 일입니까? 공영방송이 가짜 방송을 했다라는 게 적은 일입니까? 그것도 정권의 의도에 맞게요. 근데 보수 언론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는 뭐 유튜브에도 드루킹 같은 조직이 있다고 보도하면서요. 황장수는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황장수는 황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봤을 때 황장수는 불편하기 마찬가지 인물이다 생각을 하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수구 기득권이 황장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디서 저런 놈이 나타나갖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저거들끼리 짜고 치면서 끌고 가는 나라. 자판이 무슨 거구 수구 꼴통이니 하면서도 주고받으면서 끌고 갑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도요, 둘이 사실은 죽기로 싸웠고 고소하고 지랄했지만 지금 거의 딜 친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 그 이면을 까발리는 황장수가 불쾌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매우 불쾌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친북선동, 이어 문재인의 반일선동, 좀 있으면 이제 반미선동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이 선동의 장이요. 그런데 대중들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수립 이후 71년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고민하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선동에 따라 우리루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국민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저는 진짜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과 이 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고치고 싶습니다. 전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어요. 저는 정치에 솔직히 말하면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 정말로 주인인 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방향으로 약간만 생각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지라고 땅을 치면서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제가 가는 길이 험난할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일단 재정적 기반을 말라 죽이려고 작업 들어갔고 평판을 뭉개려고 작업 들어갔죠. 자, 앞에서 쏘는 놈은 원래 저런 놈들이니까 하지만은 등 뒤에서 쏘는 놈들이 더 나쁜 놈입니다. 수구 보수들이 등 뒤에서 총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오는 친북 좌파와 싸우고 있고 등 뒤에서 쏘는 수구 꼴통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온 사방이 포위되어도요, 싸우고 갈 거니까 신념이 있는 사람 하나가요, 신념 없는 인간들 100명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앵그리 블루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으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드세요. 중앙에서 앵그리 블루 조직을 만들고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긴 싸움을 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어디 산다, 내 지역에서는 내가 그래도 황 소장의 뉴스 브리핑을 보고 앵그리 블루 집회에도 가고 열렬 지지자다 생각을 하고 서민 파퓰리즘 15조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을 모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조직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리고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그건 좌우 기득권 권력 전부입니다. 제보할 일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자, 지금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기득권 좌우 권력에 대한 제보를 해 주시면요, 저는 그거 팔아먹거나 말 안 하거나 안 합니다. 있는 대로 잘 정리해서 제가 납득이 가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썩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상대가 누구 거라도 다 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보하신 분은 신분 보장해 드릴 거고요. 문제가 생기도 제가 안고 갈 거니까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자, 수구, 기득, 보수층에 대한 비리도 괜찮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리도 괜찮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비리도 괜찮습니다. 좌우간 대한민국에 힘께나 쓰는 썩은 것들의 비리는 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 앵그리블루 회원들은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 나서겠습니다.